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9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서혜순 씨 9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올 때도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0분 가까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먼저 어제 경찰에 출석할 당시 서혜순 씨 했던 얘기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너무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갱년기고 하는데 추석이고 명절이고 저한테 뭐 생일이고 선물 주는 딸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보는 그 인연을 끊고 싶어요. 예, 이성우 기자. 어제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어제 이 시간 저희가 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또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고 명절이고 한데 뭐 선물 주는 딸 하나 없고 가족도 없고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가 한 말 중에 거짓이 있다면 할복 자살할 수도 있다. 저는 돌아가신 고 김광석 씨와 이혼하겠다. 그거는 김광석 씨와 김광석 씨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올 때 기자들과 30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출석하면서는 18분 얘기했는데 30분 가까이 또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서현 양이 아프다고 예. 엄마에게 예. 밤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사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서연아 뭐 몸이 불편해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엄마 그냥 열이 있고 하는 정도지 엄마 나 숨을 못 쉬겠어 뭐 이상해 그랬으면 응급실에 바로 데리고 갔죠. 선생님이 제가 애가 좀 기침이 잦아들질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좀 서연이 이렇게 가슴 이렇게 청진이 되고 하시더니 좀 약 먹으면 괜찮을 텐데요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때 선생님이 큰 병원 가라 막 좀 애가 좀 기침 소리가 안 좋다 숨소리가 안 좋다 그랬으면 당장 데리고 갔을 텐데 그때 선생님이 약 좀 더 먹이면 먹여보라고 그래서 약만 지어갖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약을 먹인 겁니다. 밥 먹이고 나서 유기치사라는 건 애를 뭐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안 먹이고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이제 그래갖고 애가 그냥 이렇게 나쁘게 됐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주변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교 갔으니까 병원도 그렇고 그거는 다 뭐 서류가 있으니까 밝혀지는 거고 의혹 뭐 타살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서연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고 그 유전자병을 뭐 확인하려고 독일에도 데리고 가고 미국에서도 공부시키고 저는 일단 나름대로 서연이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뭐 한 번도 안 본 조카를 뭐 어떻게 돌봤냐 뭐 애를 갖다가 뭐 교육도 안 시키고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유학 뭐 남의 집에 맡기고 너는 뭐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뭐 다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김광석 씨 가족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약을 지어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갔던 것뿐이다. 만약에 큰 병원을 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BS에서 이 딸 서연 양 또 고 김광석 씨 부검감정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법의학자 조금 전에 서혜순 씨가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미만성 세포 손상까지 왔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거든요. 일상적인 폐렴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부키 신드롬인가? 이 병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 급격한 상황을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16살짜리면 그렇게 죽어서 병원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냐 말이에요. 5일 동안 폐렴에 걸려서 악화해서 사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굉장히 숨차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폐렴이 상당히 심했으면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뭔가 이런 그 증상을 보이고 그러는 경과는 보였겠죠. 이성훈 기자, 바로 이것 때문에 SBS에서 단독 보도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부검 감정서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아까 전에 다 나오긴 했지만 폐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미만성 폐포 손상이라는 겁니다. 폐 전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건데요. 예. 이 법의학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심정지 상당 시간 전부터 이 호흡곤란 같은 위급한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이윤성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뭔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그런 경과가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굉장히 숨이 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인터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죠. 서혜순 씨가 했던 얘기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 수사로 새롭게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어제 서혜순 씨가 경찰에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이 이 부검 감정서 이런 것들 다 입수해서 좀 보다 분명하게 분석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광석 씨 부검 감정서 이야기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 부검 감정서와 관련해서도 서혜순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석 씨 손목 흉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거 잘 몰라요. 혹시 자살 시도나 이런 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워낙 그때쯤 막 그런 게 좀 아니 많아요. 알고 혹시 평소에 그 손목을 좀 가리고 다니거나 했나요? 김광석 씨? 팔찌나 이런 걸 왜 끼고 다니고 왜냐면 김광석 씨가 좀 기분이 좋을 땐 좋았다가 이렇게 조울증 같이럼 화가 나면 막 갑자기 뭘 던지고 좀 부시고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 그럼 갑자기 같이 막 사시는 동안은 뭐 자해를 하거나 자살 기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뭐 그냥 부시고 던지고 했지 뭐 죽는다 사는다 뭐 그렇게까지는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일단 좀 일하는 할머니도 오시면 항상 뭐 접시도 깨져 있고 유리도 깨져 있고 하니까 좀 항상 서아빠가 좀 되게 좋은데 왜 그렇게 막 그런 걸 깨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 거는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부검 감정서 보면서 이 손목 부분에 뭐 일직선상에 그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었다, 예, 흔적이 있었다 이 보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김광석 씨의 양 손목에 어떤 그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그게 자살을 기도한 그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인 서혜순 씨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김광석 씨에 대해서 이제 조울증이 있었다, 막 화가 나면 던지고 부수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 고인을 약간 좀 욕보이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광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혜순 씨가 이렇게 김광석 씨의 살아 있을 때 행동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경찰 조사에서 그러면 일단 법의학자들도 우리 부검감정서 SBS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김광석 씨에 대해서는 타살의 증거와 흔적이 없다. 자살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 밝혔는데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살인은 아닐지라도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저희 나온 대로 16세 소녀가 있죠. 5일 만에 그 갑자기 죽는데 5시 40분쯤 병원에 실려간 건가요? 죽은 건가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나타났을 겁니다. 숨을 못 쉰다거나. 이렇다면 어머니로서 있죠. 당연히 병원에 가서 119를 불러서라도 처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단지 열이 있다, 약을 타와서 먹였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다시 한번 수사할 부분은 과연 그 병원에 오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서연 양의 상황이 과연 어땠는지를 서 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만일 상황이 위급했다면 왜 병원에 안 갔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과연 이걸 갖다가 유기치사, 지금 만일 그게 살인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면 유기치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서 씨도 사실 이런 게 명백히 밝혀지는 게 이상호 기자와의 뭐 싸움만 벌일 게 아니고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해순 씨가 취재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밝히고, 관련해서 어제 8시 뉴스에서도 리포트를 하고 말이죠. 시민사회부 기자들끼리 서해순 씨 어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좀 주고받았어요, 이성훈 기자? 네, 여전히 좀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역시 그 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의 얘기들이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더 취재를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예. 그러면 서해순 씨가 사실은 이 고 김광석 씨의 죽음, 딸 서현 양의 죽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어떤 물 위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전 MBC 기자죠. 이상호 씨가 만든 영화 김광석이 하나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해순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또 조사받고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별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서해순 씨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진짜 언론인이라면 이상호 씨 같은 분이 저 같은 남편도 없고 딸도 없는 여자한테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고, 저한테 수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도 없는 거를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이상호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공개 사과해라, 자신의 명예 회복해줘라. 안 그러면은 법적 대응하고 자신도 이상호 기자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광석 영화 보셨습니까?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성훈 기자도 못 보셨고 저도 못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전해지는 얘기가 있죠. 예. 일단 영화 김광석 통해서 김광석 씨 어떤 자살이라고 옛날에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살해 의혹을 갖다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검 감정서를 보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 타살 의혹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건데, 하지만 타살 의혹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자살이라고 완전히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김광석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거는 상황들이 있는데, 김광석 씨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 새 음반 계약을 맺고 또 지인들하고 만나서 어떤 의욕적인 그런 활동 계획을 또 얘기하고 이런 것을 봐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끈이 묶여 있는 방식, 목에 난 흔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정적으로 타살이라고 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서해순 씨가 이제 자신 있게 어떤 자기를 방어하고 또 부검 감정서에도 타살 의혹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상태니까 지금 서해순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호 기자한테 어떤 반격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해순 씨도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형사적으로 아마 명예훼손이 되겠죠. 자기가 살인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서해순 씨가 살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영화를 만들었다. 예. 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어떤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가장 큰 쟁점이 과연 이상호 기자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어떤 합리적 근거 하에서 만들었냐가 제일 중요하습니다. 합리적 근거라 하면은 지금 증거는 사실 20년 전에 일이어서 잘 없습니다만은
이상호 기자가 많은 취재를 통해서 지인의 말을 듣고 그다음 뭐 부검 결과를 보고 과연 이게 자살일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은 서예순 씨의 어떤 그 형사나 민사 고소가 좀 이기기 힘들고요. 만일에 이 김광석이라는 공인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 안 그래도 부검 결과에 대해서 뭐 타살이라는 뭐 의혹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거가 많이 부족하면은 서예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증거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 결말을 판가름시키겠죠. 예. 이상호 씨가 영화를 만들었고 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러면서 재조사 원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씨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영화 내용에 대해서 서예순 씨가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이상호 씨가 또 서예순 씨 얘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예순 씨가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아마 김광석 씨의 가족들이 뭐 조금 전에 서예순 씨가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인도 썼는데 말이죠. 이성과 관련한 소문, 이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예순 씨 기자들의 질문에 숨기지 않고 다 답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분이 제가 서연이 됐고 이렇게 힘드는 걸 알고 좀 와서 도와주시고 해서 좀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돌봐줘야 돼요. 제가 일을 하려면 일단은 제가 뭐 장애우 됐고 뭐 누가 뭐 데이트하자고 저한테는 관심을 가져줬지만 서연이 데리고 나가면 다들 그 다음부터 뭐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뭐 사실 장애우 엄마가 누구를 뭐 혼자 된 사람이 만나고 뭐 그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뭐 도움을 받았던 뭐 그분이 아무래도 친구분이 뭐 학교 문제도 이것도 저것도 제가 미국에 대해서 또 상의도 받고 해서 그 아침에 저 대신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해서 서연이가 굉장히 많이 따랐고 하여튼 뭐 서연이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저는 뭐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뭐 서연이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누구랑 재혼하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근데 그런저런 이제 사항을 다 이해해 주시고 해서 그냥 같이 지내는 분이지 저는 법적으로 뭐 그분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서예순 씨 이야기 여러분께 저희가 들려드릴 만한 내용은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이제 경찰이 서예순 씨도 조사했고 말이죠. 경찰 조사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전 사건이어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특히 이 서예순 씨와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명쾌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 남은 의혹들이 좀 명쾌하게 풀리기를 기자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성훈 기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사회부 기자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훈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